간단하지만 과감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새로운 장치가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한 과학자에 의해 그 가능성을 무한히 넓혀가고 있는 이것. 정전기 부양 장치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 국가로 편민연구원에서 만들었고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겁니다. 선진 항공우주국만이 보유했던 최첨단 장비를 만든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이게 세계 네 번째로 만들어진 정전기 부양 장치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표준을 연구하고 있는 한 연구소. 주인공이 이끄는 극한 측정 연구팀에서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하는 물체의 성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수년간의 노력으로 핵심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정전기 공중 부양 장치를 이용을 해서 고온의 시료를 녹이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참버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정전기 부양 장치. 물체에 강한 전압을 걸어 공중에 띄운 뒤 극한 환경에서 변하는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기 부양처럼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당기잖아요. 그래서 시료는 플러스로 전하를 가지고 있고 위에 상부 전극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당기게 되고요. 하부 전극은 플러스라서 시료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공중에 뜨게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연구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근우 박사입니다. Are you ready? 근 20년 동안 극한 환경을 측정해온 전문가임에도 실험 때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답니다. 극한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물질들이 존재해 각각의 환경에 맞게 구현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방금 텅스텐을 녹이려고 했고요. 실제로 텅스텐의 표면이 녹는 걸 지금 현재 관찰했고요. 지금 증발이 심해서 결국 샘플이 떨어졌는데 아마 다시 시도하면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텅스텐처럼 초고온 물질을 측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쇳물을 담아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양 장치가 있으면 용기로 인해 물질의 특성이 오염된다는 단점을 막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엔 단순한 부양 기술뿐만 아니라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It's quite close.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핵융합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핵융합로 안에 플라즈마 온도가 약 한 1억 5천 도가 되는 아주 뜨거운 온도예요. 근데 그 열을 받아서 물을 끓여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열을 받는 부분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근데 텅스텐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이게 어떻게 팽창하는지 또는 열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잘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핵융합로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텅스텐이 늘어나는 걸 관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공중에 띄워서 이런 고온의 소재의 열물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초고온, 과냉각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면 우주 발사체나 로켓 엔진 등에 활용돼 항공 우주 분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verything is going well. 지구에서 우주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은 금속을 가공하는 것인데요. 정전기 부양 장치에 시료를 넣어서 공중에 띄우려면은 시료를 동그랗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드는 시료의 일단 질량을 제일 먼저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물질도 허락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상태의 물질을 보기 위해 진공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마저도 차단해야 합니다. We have to clean the surface of the copper first because we have to remove the oxidation on the surface of the sample, and also our sample impurity is very high. So by cleaning the surface, we will remove all of the purity and successful to melt the sample in the ESL. 금속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는 장비를 통해 금속의 모양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금속에 전압을 흘려 조금씩 녹여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거는 전기적 방전을 이용을 해서 시료에 아주 높은 열을 가하고 시료를 녹여서 동그랗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시료 표면이 뾰족하게 되면 거기에 전하들이 많이 뭉치게 돼요. 전하가 그 뾰족한 점을 통해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분포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동그란 시료를 만들어서 전하 분포가 시료에 골고루 분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전보다 작은 금속을 동그랗고 더 매끄러운 표면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기적 방전 장치. 사실 이근우 박사가 기존의 장비를 이용해 새롭게 탄생시킨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용접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전압 청포기가 수천만 원으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연구비가 좀 부족해서 전압을 단순히 증폭시킬 수만 있으면 되니까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용접기를 좀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신문 배달, 용역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해 열정을 바쳤던 젊은 시절. 이근우 박사가 흘린 땀과 눈물은 현재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료를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시도를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종이컵 안에다가 사포를 넣고 시료를 넣은 다음에 모터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그만하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좀 제작을 했고요. 이것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회전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가스를 불어서 그 시료를 회전을 시키는 장치를 만들었고요. 가스를 이렇게 불면 샘플이 이렇게 공기를 따라서 돌고요. 공기만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극한 환경의 다양한 물질과 실험 조건을 다루는 연구이기에 장비를 직접 개발하며 작업 효율을 높였던 이근우 박사. 덕분에 녹는 점 약 1800도에 이르는 지르코늄 같은 초고온 소재도 더 빨리 녹일 수 있었는데요. 이 동그란 샘플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 동그란 샘플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이 하부 전극에 샘플을 이렇게 올려놓고 전압을 가하면 이 샘플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실험을 할 때는 전압을 가하면은 이 샘플이 휙 날아갑니다. 물질 부양에 필요한 전압을 몰라 부양 실험에도 난항을 겪었답니다. 두세 시간의 실험 준비를 마쳐도 5분 만에 샘플을 잃어버리기 일쑤였다는데요. 이근우 박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양 기술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생각을 전압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공중에 뜨게 만들고 전압을 줄여가는 쪽으로 하면은 이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필요한 것은 실과 접착제뿐입니다. 약간의 물질과 실을 접착제로 고정해 띄운 다음 전압을 줄여가면서 그 물질이 떨어지는 순간을 파악한다는 발상이었죠. 발상의 전환으로 물질 부양을 이뤄낸 첫 순간을 이근우 박사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데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좀 집에 휴가를 내면서 좀 쉬고 싶었어요, 연말에. 그래서 제가 그게 22일인가 23일인가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었거든요. 전에 띄우는데 처음으로 한 0.5초 정도 띄우는데 성공을 했어요. 2009년 겨울 한 달 내내 무거운 뚜껑을 들고 날랐습니다. 그러다 방법을 바꾸자 물질을 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았던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아내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0.5초 떴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했고요. 0.5초 떴기 때문에 연말에 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모님?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고요. 예, 어서 집에 와 했던 것 같아요.
(3년간의) 치열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전기 부양장치. 이 부양장치를 바라보는 이근우 박사의 시선도 특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요 뷰, 제 눈에서 이쪽으로 보면 장치가 괜찮아 보여요. 예, 뭐 약간 더 높여야 하나? 제 눈하고 좀 다르네요. 이 장치가 이쁜가 봐요. 아, 그렇죠. 예, 저 여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제 40대의 거의 한 절반이 이 장치를 만드는 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애착이 많습니다. 바로 앞이 제 사무실인데 가끔씩 방문이 열렸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만으로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느끼기도 합니다. 작은 조건 하나만 달라져도 물질의 형상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치를 개발하면서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예민한 시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When it cools down, we have to see when the crystallizes happen, and we have to see how the crystal is growing. You see, there is a different crystal morphology. 국내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정전기 부양장치를 개발하게 된 것은 미국 유학 경험이 컸다는데요. 미국의 나사 연구소 중에 마셜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정전기 부양장치를 처음 경험했고요. 예, 이 장치는 또 일본의 작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에 있는 장점들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보통 이 장비를 만들 때는 뭐 전기공학자, 그 다음에 전자공학자, 기계공학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통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겁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이었던 2000년 당시 우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나노 결정 연구로 나사 연구소를 드나들었던 이근우 박사.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서 우주에 가는 실험을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셔서 전 제가 우주에 가는 줄 알고 기꺼이 그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주에 가는 게 아니라 지상 연구를 먼저 하고 지상 연구에 성공하면 우주에 시료를 보내서 하는 연구더라고요. 하지만 마샬 우주비행센터는 달 착륙선과 로켓 개발을 주도하는 최첨단 연구소인 만큼 이근우 박사에게 찾아온 우주 연구는 하늘이 주신 기회나 다름이 없었죠. 제가 나사에서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거든요. 에스코트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 정도 이제 보안이 철저했고요. 그 장치는 외부 사람이 직접 못 만지게 돼 있고 시료를 교환할 때만 시료를 들고 잠시 들어가서 그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과 통제 속에서 정전기 부양장치의 전체 구조와 구성을 어깨너머로 관찰했던 이근우 박사. 2007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입사하며 장치 개발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장치를 만들게 됐던 것은 굉장히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공중부양 장치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 그룹도 없고요. 연구의 필요성도 이제 항공우주국에서 진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필요성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표준연구원에 들어와서는 고온고압에 표준을 한다라고 했지 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조 박사, 이거 조금... 정식 연구가 아니었던 시기, 소정의 연구비만으로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조립해가며 먼 발치에서만 봤던 장치를 구현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장치도 제작 중이라는데요. 사나무를 공중에 띄우는 정전기 부양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사나무를 공중에 띄우는 거는
이미 실험적으로는 성공을 했고요. 저희가 장치를 좀 더 잘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만든다는 이근우 박사의 연구 철학이 빛나는 순간. 지금까지도 필요한 장비는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골드미러인데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금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곡면 거울입니다.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표면은 금입니다. 저는 이런 거 세팅하려면 손 떨리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학생들하고 일을 할 때는 이거 비싼 거라고 좀 강조를 하죠.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사실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려온 과학 지식을 실제로 펼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했죠. 네, 정전기 부양 장치를 새로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지금 외부 업체 사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함께하며 독특한 상상을 실현에 옮겨준 고마운 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박사님이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맞도록 진짜 저 재질로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공중 부양 장치를 만든다고 하길래 요즘 이제 드론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돼 있으니까 그 장난감을 만드는가 뭐 사실 또 저희들하고 그렇게 관련이 깊은 일은 아니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왔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에 우주 공간을 지구에 옮겨놓는 그런 개념 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음에도 직접 조립하고 조언을 구하며 묵묵히 연구해온 지난 20년. 꾸준한 노력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과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는 액체를 직접 공중에 띄워서 그 액체 내에 있는 분자들의 구조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고체뿐 아니라 액체도 띄울 수 있게 된 건데요. 액체를 띄우고 물을 증발시키면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근우 박사팀은 소금물을 부양해 소금 결정의 형성 과정을 규명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요 푸른색이 그린 레이저고요. 지금 소금물을 드라이해 가면서 소금물이 소금으로 될 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금 결정을 얻기 위해선 단순히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결정화 과정은 그동안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학자들 사이에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밀도가 먼저냐 결정이 먼저냐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20년간의 논쟁에 밀도가 먼저 높아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 순서를 파악하는 것. 무의미해 보여도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잘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철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높은 물질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단조 작업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조 작업들을 만약에 우리가 철이 생기는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이런 단조 작업들을 없앰으로 해서 산업에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큰 결과를 낳는 또 하나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전기 부양 장치에서는 물질의 온도를 제어했다면 이번엔 압력을 제어하는 기술이라고요. 물을 다이아몬드 사이에 가두고 따뜻한 얼음이 되는 과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이 형성되려면 물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요. 압력을 조절하면 상온에서도 얼음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따뜻한 얼음이라고 합니다. 일반 육각형 결정과는 달리 압력을 가하면 다양한 형태의 얼음 결정을 살펴볼 수 있죠. 지금 아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번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저온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고속 영역에서 아이스는 계속적으로 발견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을 제어하려면 핵심 장치 개발도 중요합니다. 0.5, 0.6, 0.7 메가파스칼이네요. 그러니까 대기압의 700배. 큰 압력을 주려면 보통 힘을 크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굉장히 커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앰빌셀이라는 것은 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을 작게 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에서도 대기압의 500만 배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현재 압력이 가해지는 게 대기압의 약 700배 정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건우 박사팀은 두 다이아몬드 사이에 물을 가두어 압력을 올리는 다이아몬드 앰빌셀 장치를 활용했는데요. 여기에도 실험 환경에 맞게 별도의 부품을 장치 뒤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네.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제 누르게 되면 저 사이에 실을 넣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부품에 전압을 가하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다이아몬드를 누르고 다이아몬드가 물을 누르며 압력이 올라가는 형식인 건데요. 압력으로 만든 얼음, 어디에 쓰일까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냉동한 돼지고기입니다.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을 하게 되면 얼음이 육질을 파괴하게 되죠. 그런데 압력을 올려서 따뜻한 얼음을 만들게 되면 이 따뜻한 얼음은 이 고기의 육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되면은 장기를 손상 없이 보관한다든지 또는 인간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얼음을 연구한다면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극한 환경에 관련된 연구 분야가 앞으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개발해 가고 있는 이런 측정 장치들이 극한 환경에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하는데 사용된다면 참 보람되겠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온 이근우 박사. 기존에 없는 연구로 과학적 신대륙을 발견해가는 이근우 박사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박사님 예. 감사패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과학의 기준이 되는 표준과학,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과학자, 정전기를 이용한 공중부양장치부터 따뜻한 얼음을 구현하는 기술까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측정해 과학적 신대륙을 만들어가는 이건우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연구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제가 감사패를 받네요. 이거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학생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실험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방법은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될 수 있으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실제 매번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100가지를 극복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 한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